자, 이번 시간은 공동소유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소유 얘기를 하려면 단독소유라는 개념부터 가야 되죠. 그래서 이 단독소유, 자신의 지분권 100% 가지고 있는 것을 단독소유라고 부르게 될 테고요. 당연히 처분할 수 있습니다. 100%의 지분을 다 처분할 수 있게 될 테고요.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자, 또 하나 쟁점이 되는 것이 자,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된다. 이게 이제 특징이 될 테고, 공동소유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공유라고 하는 것은 지분이 등기부에 표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분 처분의 자유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 근데 공동소유에서만 또 이슈가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바로 분할 청구라는 개념이 하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보면서 가볼까요? 공유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1번 공유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별거 아니고요. 자,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갑이 이 전부를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취지. 2번 공유자 특약이 없는 한 지분 비율로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해서 지분 비율이 범죄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관리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한편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치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특정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라고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아낸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이제 갑이 만약에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을이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근데 갑이 자, 관리 특약을 맺을 때 전부 을이 사용하는 것으로 특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병한테 그 얘기를 안 하고 80%의 지분을 넘겼다. 병이 와서 보니까 기회가 차. 원래 이제 과반수의 지분으로 자, 관리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얘가 전부 을이 사용을 하게 해놨다. 그랬을 때 병에 대해서는 그것이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3번을 틀리게 구성했고요.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식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 다른 소수 지분권자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해서 자, 이건 이제 전체 그림을 봐야 되는데 자,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럼 사용 방법을 결정을 할 수가 있다. 뭐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놨다. 그리고 소수 지분권자 임차인한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임차인 병한테 자, 임차인 병한테 이 부분을 사용을 하도록 허락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자, 이 사용이라는 것도 적법하다 해서 병은 누구한테 을에 대해서 적법하게 사용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해서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자,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 자료 73페이지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제 사용권 얘기 관련해서 관리 특약 얘기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자, 목적물의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 인정되는 거 딱 한 가지죠. 불법 점유자의 배타적 사용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반환 청구 허용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 자, 판례가 바뀌었죠. 그래서 임차인의 배타적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걸 가져야 돼. 이게 이제 소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이 됐든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이 됐든 간에 임차인에 대해서는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목적물의 반환 청구 허용된 거 딱 한 가지입니다. 판례가 바뀌어서 지금 이제 불법 점유자의 배타적 사용에 대해서만 어떻다? 바로 목적물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다 인정이 되게 될 텐데 딱 하나 안 되는 거 임차인의 배타적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다?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 이렇게 보셨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자, 갑을병이라고 가볼까요? 자, 해서 자, 병이 10%, 을이 10%, 갑이 80%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병이 이 전부를 배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요건 좀 달라지는구나. 다시 판례가 바뀌었으니까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해서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다른 소수 지분권자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 틀렸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판례가 바뀌어서 이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 청구하는 거 딱 한 가지만 되는 거예요. 자, 누구한테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는 어떻다?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서 이게 판례 바뀐 거에 따라서 지문을 바꿔야 돼. 그래서 인도 청구는 오직 뭐만 할 수 있다?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만 어떻다?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이제 문제 지문이 제가 수정을 못했네요. 그래서 자, 5번 지문 다시 가겠습니다. 자, 뒤를 봐주셔야 돼. 자,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누구한테만?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는 어떻다?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옛날 판례고요. 지금 6월 달인가 5월 달에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인도 청구는 누구한테?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는 어떻다?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거 아예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자료에서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편집을 제가 제대로 못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인도 청구 유일하게 인정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만 어떻다? 인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이게 옛날 판례고 지금 새로 바뀐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거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3번 질문 가지고 설명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값과 을은 X 토지를 각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서 둘 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부터 봐야겠다. 자, 갑의 지분에 관해서 제3자 명의 원모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을은 자,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걸 틀리게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자, 갑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 등기 말소 청구는 이렇게 했었죠. 자기의 지분을 포함해서 전부 쌤 거짓말이면 어떻다?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자기의 지분을 포함해서 일부만 거짓이다 라고 하면 어떻다?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 사안에서는 뭐냐면 갑의 지분을 병이 훔쳐간 사안이 되겠습니다. 병이 훔쳐갔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자기 지분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이 등기 말소 청구와 관련해서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은 자, 74페이지에 등기 말소 등 관련해서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을 해보는데 자기의 지분을 포함해서 전부가 거짓말이 되게 되면 어떻다?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자기의 지분을 포함해서 자, 일부가 거짓이다. 그러면 자기의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어떻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1번 지분은 자기의 지분을 건드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다른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지분을 옮긴 부분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겠습니다. 2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뒤를 보셔야 돼. 반환 청구 허용되는 게 뭐라고요?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는 어떻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엑스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을은 엑스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틀린 표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만 어떻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판례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표현이 되게 됩니다. 3번 갑과 을이 엑스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에서 소유하면서 공유 등기할 때 이게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텐데 갑 자신이 구분 소유하는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다라고 할 때 을은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거 오른편에서 자,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해서 여러분 자료에는 74페이지 상호 명의 신탁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74페이지 상호 명의 신탁 등기부에는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단독 소유처럼 취급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 신탁은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공동 소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단독 소유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사안에서 갑이 자 A 부분을 특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을이 B 부분을 특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A 부분을 어떻다? 자, 단독 소유처럼 마음대로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다 건물을 짓는 것 자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자, 그 정도까지 일단 보셨고요. 4번 갑과 을이 동의 없이 엑스토지 2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 을은 그 지분 비율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되는 것만 기억하셔야 되죠. 임차 이내 배타적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야겠고요. 제3자가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X토지 소유권 이전기를 전부로 해갔을 때 갑은 자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오른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를 봐야 돼.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기의 지분을 포함해서 전체가 거짓말이 됐을 때는 어떻다?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제 1번 틀렸었고요. 원래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는데 판례 변경에 따라서 2번 지문도 틀렸죠. 그래서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 자, 불법 점유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판례에 바뀐 부분 때문에 답이 달라지고요. 자, 그래서 그 정도까지. 자, 그 다음 문제 보시고 한꺼번에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그래서 자, 갑이 3분의 2의 지분을 을이 3분의 1의 지분으로 등기해서 공유하면서 관리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병이 갑으로부터 X토지의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아서 점유하는 경우. 자, 병이 갑으로부터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을은 병을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거 틀린 거 되는 거죠. 그래서 지분권자, 자,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1번 틀린 편 되겠고요. 2번 지문,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의 단독 명의로 했을 때 을은 갑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오른편에서 자, 지금 다시 뭐라고요? 갑이 전체 등기를 다 훔쳐갔다. 그럼 일부는 진실이죠. 갑의 지분 부분에 있어서는 유효한 것이고 을의 부분만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등기 말소를 지분 비율의 범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오른편. 3번 지문이요. X 토지에 관해서 정명의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을 때 을은 정을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순전히 다 거짓말이니까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자, 무가 X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을 했을 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거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됐던 게 뭐가 있어서 임차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자, X 토지가 나대졌을 때 갑은 을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해서 자, 우리가 이제 공유 관계에 있어서 처분하는 거 안 되고요. 변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를 처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 이 변경한 행위의 예시값으로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번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다 해서 자, 이 공유 얘기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가십시다. 읽어보지 마시고 과반수 지분권자, 소수 지분권자 따지지 말고 그냥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또는 목적물의 반환 청구 요거 가야 되고 제일 어려운 게 자기의 지분을 포함해서 등기가 넘어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가 거짓말이면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라도 진실이 있으면 어떻다?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가실 때 앞에서도 보면 이게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이 공유 파트는 문제가 더럽게 길어. 전반적으로 길기 때문에 어려워.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하나 다 체크했다가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자, 뒤에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목적물의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우선 요거 가지고 가볍게 정리를 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사례형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주제 이 부분은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갑은 5분의 3, 을은 5분의 2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갑이 병에게 임대한 경우 자, 임차인한테는 어떻다? 인도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임차인한테는 어떻다? 반환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 2번 지문요. 갑이 을과 협의 없이 병에게 임대했을 때 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자, 다시 병은 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없다 해서
앞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됐던 게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오른편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을이 갑과 협의 없이 엑스토지를 병에게 임대했을 때 갑은 병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뭔 소리야? 을이 자, 엑스토지를 병에게 을이 넘겼구나. 그럼 갑은 병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요거 틀린 거죠. 그래서 임차인한테는 어떻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임차인한테는 어떻다? 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만 뭘 할 수 있다?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만 인도 청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병이 누구야? 임차인이라고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차인한테는 어떻다? 반환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임차인한테는 반환 청구 안 된다.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만? 바로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3번 틀렸고요. 4번 질문, 을은 갑과 협의 없이 그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번호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원래 답은 4번을 뽑아냈던 건데 3번도 판례 변경에 따라서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5번, 갑의 엑스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자, 매도에서 매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면 갑의 지분 범위에서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자, 요거 4번 얘기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갑이 예를 들어서 60%,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사람, 자, 각 지분권자는 곡물 전부를 얻었다. 지분 비율까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면적 40%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얼마? 40%까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는 나머지 60% 부분에 대해서는 자, 부당 이득으로 그 다른 사람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해서 원래 출제의 의도는 이거야. 자, 다시 을이 40%, 갑이 6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을은 전부를, 곡물 전부를 어떻다?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어디까지만? 지분 비율까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되죠. 을은 지분 비율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5분의 2, 40%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래 출제자의 의도는 그 당시 답은요, 4번을 답으로 뽑아냈었는데 3번도 뒤에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인도 청구는 뭐라고요? 반환 청구는 자,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판례 변경된 것 때문에 답이 2개가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고요. 자, 넘어가서 검토 드릴 주제. 자, 갑과 을은 엑스토지에 대해서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다. 다음 설명은 틀린 것.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해야 돼.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 명신탁에 있어서는 각각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공동 소유로서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 갑이 A 부분을 배타적, 을이 B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등기부에는 예를 들어서 50대 50으로 공유로 등기를 해놓은 상태.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 A 부분에 대해서 단독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을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물을 축소한다거나 방해 행위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그냥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갑은 A 부분을 병한테 어떻다? 당연히 팔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처분권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가 사용수익권, 그 다음에 처분권 가지게 될 것이고, 방해 행위에 대해서 방해 배제 청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할까. 한편 공동 소유이다 보니까 공유라는 개념이 전제가 되면 분할 청구라고 하는 거 가능하고요. 자, 한편 갑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병이 불법적으로 침해를 해왔다. 그러면 을도 나서서 다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여러분 요약집 가지고 74페이지에 상호 명시등 나와 있잖아요. 다시 이 그림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자, 상호 명시행탁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거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공동 소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단독 소유에서 각 공유자 자신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의 방해에 대해서 있으면 이때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 을이 여기다가 건물을 축조하게 되면 방해 제거, 건물 철거 청구의 형식으로 빌어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겠고요. 자, 각 공유자 자신의 특정 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제
제3자에게 처분하는 거 가능하다. 이게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 이에 비해서 공동 소유로서의 성격이라고 해서 방해 배제, 제3자가 불법적으로 침해했으면 자신의 특정 부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방해 제거 청구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분할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방해 제거 청구가 주된 이슈가 되고요. 최근 문제에서 분할 청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호 명시신탁은 등기부의 내용과 실체 관계가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해지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할 수가 있다. 실명법 파트에서 논의가 될 주제인데 해지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과 이제 자 지문 가지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갑과 을은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옳은 표현. 2번 갑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한 을의 방향에 대해서 갑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폐지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되겠고요. 을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한 병의 방해, 제3자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 갑은 병에게도 방해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왜? 공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을 틀리게 뽑아낸 케이스. 4번 정의 경매를 통해서 을의 지분을 취득했을 때 갑정 사이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옳은 편인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려운 지문.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갑이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해서 Y금을 신축해서 소유했을 때 을이 경매를 통해서 갑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할 수 있다 해서 패스라고 할 거. 자, 지금 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해 있다가 일정한 사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 건물 소유자가 그 토지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정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4번 5번은 버리시고요. 자 1번 2번 3번 단독 소유로서 성격 공동 소유로서 성격 요것만 달달달 외우시면 돼. 그래서 요걸 계속 더 파시면 안 돼요. 자 실제 시험 문제 답을 뽑아내는 것들은 되게 간단하게 구성을 하고요. 답이 아닌 것들 갖고 4번이나 5번에서 흔들어주는 이런 식의 출제 기술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시험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게요. 가끔씩 이제 공부도 더럽게 안 했는데 증을 따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건방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는 거 몇 개만 갖고 푸는 거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요. 이게 중간에 막히고 모르고 이런 것들 막 두려워하시거든요.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 겁을 먹어. 더럽게 겁이 많아가지고. 근데 공부를 적당히 하신 분들은 뻔뻔스럽게 이루 말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3번 요거 이제 딱 알잖아. 그러면 3번 딱 동그라미 쳐버리고 나서 4번으로 보면 눈길도 안 줘. 왜? 자기가 드물게 어쩌다 한번 아는 게 하나 드디어 발견됐거든. 그럼 매우 기쁘니까 다음 내용을 분석을 하지 않아. 근데 공부를 어설프게 잘하시는 분들은 3번 딱 요거 틀렸어 라고 딱 체크해놓고 근데 말이야 4번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요거 5번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지랄 하다가 나중에는 모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물음표 이렇게 표시해놓고 답안을 마킹할 때는 보통 물음표 위주로 마킹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공부가 뭐 얼마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점수 맞추는 게 장땡이고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이럴 때 한 거 있잖아요. 처음 찍은 게 답이라고. 그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중요하다 보니까 많이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해도 그 아이를 어떻다 눈에 더 많이 가게 돼 있다고. 근데 어설프게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상해 보이고 저것도 이상해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점수가 안 나오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더럽게 못 믿어. 그래서 실력으로 돌파하려고 하지 마시고 많이 본 거. 그래서 애초에 공부할 때부터 뭐만 가지고 답이 되는 주제만 계속해서 보는 거야. 그러면 중간에 모를 얘기를 또 전혀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 요렇게 해서 답이 아까 3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갑은 X 토지 일부를 특정해서 Y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자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구분 소유적 공유의 대체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그 중에서 이 Y 부분을 팔려고 그래. 근데 이제 분할하고 등등하면 돈도 들어가고 등등 시간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자신의 100% 지분 중에서 만약에 이게 자 지금
Y 다시 부분이라 볼까요? 이 부분이 60%고 얘가 40%다. 그러면 40% 부분에 대해서 뭘 해준다? 지분 등기를 해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 지분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형식적으로는 공유 관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단독 소유와 같은 거.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자, 구분 소유적 공유에 있어서 단독 소유이니까 지금 이 Y 다시 부분에 대해서 의리 침범을 해오게 되면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걸 어떻다? 당연히 처분할 수도 있다. 이걸 병한테 Y 다시 부분을 처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공동 소유이니까 제3자가 불법적으로 갑을병청이라는 사람이 Y 다시 부분에 대해서 침범을 해오게 되면 을도 뭘 할 수 있다?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단독 소유에서 방해 배제 청구하고 처분권의 처분의 자유, 그 다음에 공동 소유라는 관점에서 방해 배제, 제3자의 불법 침해에 대해서 방해 배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분할 청구, 요걸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 답은 1번이었나요? 자, 분할 청구할 수 있다. 공유로서 성격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을 했고요. 자, 을은 갑의 동의 없이 Y 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가 돼야 되는 거죠. 을은 당연히 어떻다? 이 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을이 Y 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당연히 자주 점유로 봐야 되겠죠. 사서 점유하는 거니까 자주 점유로 봐야 될 것이고요. 을이 Y 부분이 아닌 갑소유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신축했을 때 법정시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법정시상권 얘기 나오잖아. 답 아니야. 법정시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해 있다가 어떤 이유로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달라지게 됐을 때 건물 소유자가 그 토지를 계속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켜서 법정지상권. 근데 눈치가 좀 빤해져야 돼. 꼭 이 구분 소유적 공유할 때는 법정지상, 관습상 법정지상권 얘기를 끌고 들어오게 된다. 자, 을은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에 대해서 바로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이 Y 부분을 병이 불법적으로 침해했으면 갑도 나서서 뭘 할 수 있다?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보시다시피 지금 요약되어 있는 그 자료하고 거의 범죄를 벗어나지 않아. 근데 지금 관습상 법정지상권 얘기가 계속 지문에 구성이 되거든요. 절대 신경을 써서는 안 돼. 그냥 지문 5개 중에 3개 정도 알면 대박인 거야. 그 정도면 장한일인 거야. 이제 몇 달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는 스스로 얼마나 기특할 일인지 경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영역들은 다 버리고 간다. 어차피 우리가 시험 보러 가셔서 뭐 90점, 95점 맞아갖고 뭔가 실력을 발휘하고 이런 성질의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증 따게 되면은 누가 물어보겠지. 어떻게 증 땄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자기가 왜 땄는지 모르니까 그냥 최선을 다했다. 기본서 20번 읽었다. 이런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할 때 되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답은 1번. 겁나 유치해가지고 허탈한 문제 이런 게 공부를 우리가 이게 근데 결국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 소유에서 제일 뒤에 나오는 게 뭐야? 분할 청구. 출제자의 의도는 아예 엿먹어봐라. 이렇게 출제를 한 거야. 제일 뒤에 있는 주제, 네 번째 주제를 가지고 쟁점을 삼아냈다. 그 정도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공동 소유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갱신할 수 있다. 해서 공유물은 분할할 수 있는데 분할 금지 약정 최대 5년이었었고요. 그 기간 갱신하는 거 가능하다. 합의자, 다른 합의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가 돼야 되겠죠. 답이 1번이 돼버렸나요? 겁나 유치하게 뽑았었죠. 합의에 있어서는 지분이 외부에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형식상으로 기억해 볼까요?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이전 등기 형식을 취했던 것이고 합의에 있어서는 다 합의 명의인 변경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3번 지문 비법인 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몰라도 돼. 비법인 사단 나오면 이게 총유 얘기고 법인 아닌 사단. 우리 등기법 공부하실 때 바로 종중 같은 것을 의미한다.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된다고. 4번 지문 합의자 1인 사명하면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한다. 없다고. 지분 승계되지 않습니다. 지분이 외부에 공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승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 보고 물어봤어. 그러면 내가 합의 관계일 때 애새끼한테 지분을 주고 싶다.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돼? 합의 명의인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5번 공유자 1인이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공유물이 분할이 됐을 때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 데서 틀렸고요.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이게 이제 몇 번 나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자,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자, 갑이 99%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은 지분을 처분할 수도 있고 지분을 담보로 자, 병한테 뭘 할 수 있다. 돈을 빌리고 저당권 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야. 그래 놓고 나서 이 미친놈의 자식이 갑이 1%의 땅, 을이 99%의 땅으로 분할하는 거 가능하겠죠? 아니, 저당권 설정하고 지금 돈 안 갚으려고 개수작을 한다고 당연히 누구 앞으로 지금 갑이 99%의 땅을 갖게 되고 토지를 분할한다고 했을 때 을이 1%의 땅을 갖는 게 상식의 문제로 보여지는데 갑자기 갑이 99%의 지분에서 저당권 설정해 놓고 나서 갑자기 뭘 해버린다고 자, 자기가 1% 땅으로 분할을 해. 그리고 을한테 99%를 준다고. 아, 둘이가 부부거든. 작당을 하고 장난을 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저당권은 어떻다? 전부의 동일한 비율로 어떻다? 귀속이 되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야. 그래서 이런 판례들은요, 몇 번을 설명을 드리든 간에 들을 때마다 고개를 까다가, 아, 그렇겠구나. 맞다. 저렇게 해야지. 판법을 쓰니까. 뭐 양아치들도 아니고. 그렇게 감동을 하긴 하지만은 매번 또 볼 때마다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맞는 것 같은 데를 찾는 게 아니라 읽어보고 찾는 게 아니라 답이 되는 주제들을 미리 외우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갱신할 때 이유치찰라는 것을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자, 요 주제는 우리가 이제 워낙 중요한 건 등기법 관련한 주제에서 하나 체크를 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등기법에서 공동 소유의 등기라고 해서 권리에 관한 등기 중에서 250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은 253페이지 가서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공동 소유의 등기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자, 먼저 공유 보니까 자, 사용권, 처분권 얘기 나와 있습니다.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 수익하고 관리 비용 부담한다. 자, 관리 특약은 기본적으로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자신의 지분 처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분할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분할 금지 특약이 없을 때는 분할 청구할 수가 있었고요. 자, 한편 불분할을 약정할 수 있는데 최대 기간 얼마?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민법 얘기가 될 테고 거기 보니까 지분 이전 등기라고 해서 자, 지금 공유 지분의 이전 등기 당연히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어떻다? 공동으로 신청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매도인 매수인 공동 신청하듯이 지분 이전 등기도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 신청을 하게 된다. 공유 지분의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지분을 신청 정보로서 제출해야 돼. 몇 프로의 지분이 넘어가는지를 신청 정보로 제출한다.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할 때 당연히 등기 실행할 때 지분을 기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불분할 약정 등기라고 해서 공유물의 분할 금지 특약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 등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등기법에서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이 공유물 불분할의 약정 등기, 갱신 등기, 변경 등기 등등등은 공유자 전원이 어떻다?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걸 갖고 등기법에서 그렇게 많이 출제 이슈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불분할 약정 갱신할 수 있다는 주제에서 같이 설명을 드렸고 구분소유적 공유 법률 관계는 아까 단독 소유, 공동 소유 설명드렸었고요. 등기 관련해서 실체 관계와 등기부의 내용이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유효하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해지하고 나중에 뭐를 토지를 분할해서 지분 이전 등기 형식으로 정리를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다시 이제 문제 돌아와서 살펴보시게 되면 1번, 그 다음에 2번까지는 그나마 좀 알 수가 있는 내용이고 3, 4, 5번 겁나게 귀시하다기를 올리는 그런 지문입니다. 특히 5번 같은 것들은 간간히 구성이 되어 왔었어요. 별 의미가 없어. 한 번도 답이 되지 않아. 얘는 항상 번호가 4번 내지 5번에 배치하면서 수험생들을 엿먹으라고 내는 그런 지문 형태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자, 답 겁나 쉬워요. 답 겁나 쉬워요. 답이 아주 쉽기 때문에 쉬운 답을 뽑아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약집을 갖고 좀 공부 좀 하라고요. 이제 우리 서로 볼 일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난 다 망했고 하니까 어차피 학원도 안 할 거야. 내가 지금 며칠 동안 학원을 안 하고 있어요. 학원을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우리 어머니가 80이 넘었는데 제일 행복해. 학원을 그만 때려치우고 너무나 잘 됐다. 너무나 잘 됐다. 뭔 지랄이냐 이게. 뭐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게 뭔 지랄이냐.
내가 이제 죽는 줄 알았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치고, 요거는 뭐냐면은 공부는 여러분들이 증을 따셔야 되고, 증을 따려면은 점수가 나와야 되고, 점수가 나오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답을 외우셔야 돼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몇 개 되는 것들을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나중에 놀라워 내가 아는 게 보입니다. 내가 아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일단 답에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다. 그 정도로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가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공동소유에 이어서 검토해 볼 주제가, 자, 공유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이 돼서 공유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 체결을 해지하는 것은 보존 행위다. 더럽게 어려운 얘기. 보존 행위, 아니고 관리 행위의 일종이 됩니다. 어려워. 다시, 우리가 관리는 어떻다?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된다. 보존 행위는 뭐였어? 딴 놈이 가갖고 불법적으로 이 토지를 이용을 하고 있거나 건물을 축조를 하는 등 또 등기를 훔쳐가는 등 이런 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보존 행위다. 그래서 1번 손 댈 거 없어요. 보면 멍 때리게 돼 있어. 근데 약속 하나 하십시다. 자, 멍 때리는 건 답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나는 아주 합리적인 뇌를 가지고 있어서 1000번쯤 얘기를 들어야지 기억을 한다. 그래서 한 2번쯤 들으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그건 안 중요한 거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이게 시험 보는 테크닉이에요. 실력을 쌓아서 뭐 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시험 보러 가도 이런 지문 나오면 벙쪄요. 이것도 뭔 소린가?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게 처음 나온 지문이라고. 그럼 시험 볼 때 멘붕 올 수밖에 없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2번 지문. 개별 채권자가 같은 기에 특정 부동산에 관해서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의 해당 근저당권을 준 공유한다. 이걸 이제 답을 뽑았고, 이 문제는 그냥 틀리라고 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을 공동 소유하는 것을, 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유라고 부르고, 소유권 외의 권리는 뭐 지상권이라든가 자, 저당권 등을 공동 소유하는 걸 뭐라고 한다? 준공유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 욕심 부릴 거 없어요. 이렇게 16년 만에 처음 나온 그런 주제가 뜨게 되면 틀려도 좋다. 이렇게 가셔야 돼. 여러분들은 민법에서 한 60점, 70점 나오면 매우 해피하거든. 그러면 방법이 뭐냐? 7점을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은 40점에서 50점을 눈 감고도 딱딱딱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속달되셔야 돼. 그럼 이제 사람이 아주 재수가 없지 않는 이상 찍은 것도 있고 또 잘못 써가지고 맞춘 것도 있고 등등 하면 대충 점수가 나와요. 근데 보통 수험생들이 70점 맞아야 된다. 그러면 물론 실제로 공부도 안 하지만은 마음 자세는 한 80점을 목표로 해. 어차피 자기 인생에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80% 목표로다가 조금 부족하면 얼마? 70점 정도에 합격을 하자. 근데 그게 틀려먹었다고요. 자격증 시험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50점을 목표로 해야 돼. 대신 하나 주의하실 게, 아무리 말장난을 하더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을 만큼 탄탄하게, 기초가 탄탄하게 가시게 되면은 대강 찍어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데 별 의미 없고요. 자, 다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의 단독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행해졌다면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도. 이건 확실히 틀렸지. 등기 전부는 어떻다? 전부가 생 거짓말할 때 등기 정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일부라도 진실이 숨어 있으면 어떻다?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되겠고요. 4.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자,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자, 뒤만 보는 거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되는 게 뭡니까? 임차인한테는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럼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목통물의 반환 청구, 인도 청구 안 되는 게, 자, 됐던 게 딱 한 가지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는 어떻다? 목적물의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갔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뭐라고요? 임차인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되게 된다. 자, 부동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자, 포기 의사 표시, 그리고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실제 문제, 이 문제는요, 3, 4, 5번만 과거에 다뤄져 왔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1번 겁나 어려웠었고요. 2번도 처음 나오는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실 때는 최소한 3, 4, 5번 정도, 3번, 4번 정도는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5번도 워낙 쉬워서 물건의 포기라고 하는 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할 때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뭐가 필요하다?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할 테고, 같이 묶어서 볼게. 분묘 기존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족하고, 뭐는 아니다. 자, 포기 의사표시만으로 족하고, 저거 뭐였지?
등기가 아니라 분묘의 개장이라든가 분묘의 철거는 어떻다 요하지 않는다. 지금 몇 달 하셨는데 그렇게 옆에서 바람을 넣어갖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내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에는 어차피 초짜들이니까 뭔 얘기도 다 모르니까 그냥 무시하고 내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공부 좀 되신 분들이 저렇게 초를 치게 되면은 내가 이제 헷갈려 버리죠. 내가 잘못 알고 있네. 그래서 다시 분묘기권은 분묘를 제거하지 않더라도 포기 의사 표시만으로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그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합유 등에 관한 설명. 자, 틀린 건. 자, 27회 때 구성이 됐고 살리지 않는 주제. 합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지분이 등기부에 표시가 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합유물의 분할 청구도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 공동 소유를 가리켜서 합유라고 부른다. 해서 자, 합유자 중 합유 재산에 대해서 합유자 1인이 자기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을 때 지분 범주 내에서 유연 등기를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아서 어려웠어요. 그래서 합유에는 어떻다? 지분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합유에 있어서는 어떻다? 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해서 요거는 봐야겠구나. 부동산에 관한 합유 지분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생긴다. 뭔 소리냐면 내부적으로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을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다 라고 했을 때, 자, 합유 명의인을 갑을에서 갑으로의 변경 등기를 해야지 어떻다? 이 사람의 지분권은 포기가 이루어 포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앞에서 논의했던 그 주제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 좀 워낙 중요하니까 여러분 자료, 자, 다시 한번 공동소유 한번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73페이지 가서 공동소유, 공유부터 먼저 보게 됩니다. 자, 공유자,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고 관리비도 다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된다. 나중에 집합건물법에 가서 보게 되면은 공용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비,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뭐가 있었지? 그 다음에, 사용은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된다.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2번이요. 관리 특약이라고 하는 것.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근데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치면은 그런 관리 특약은 특정 승계에 대해서 무효라고 할 것 봤었고요. 그 다음에, 자, 어려운 게 전체 그림 목적물의 반환 청구 인정되는 것 딱 한 가지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는 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됐던 거 다 인정되지 않는 게 있었죠. 임차인에 대해서는 다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 지분 처분의 자유 인정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자, 지금 공유물의 처분 변경 등 관련해서 자, 원칙 공유자는 다른 공유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까 지문 중에서 변경이 예시값으로서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변경하는 행위 해서 공유자 중 1인이 자, 공유물에 대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등기 말소라는 개념이 나와 있었죠. 해서 전부 말소와 일부 말소로 가게 됩니다. 자신의 지분을 꼭 포함을 해야 돼. 자신의 지분을 포함해서 전부가 술생 거짓말이면 어떻다?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라도 자신의 지분을 포함해서 진실에 숨어 있으면 어떻다?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얘기를 합의로 끌고 가면 안 된다고. 합의에서는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분 비율의 범위에서 유효하다. 이런 것들은 아까 틀리게 구성이 됐던 사례가 될 테고요. 자, 공유물의 분할 관련해서 등기해야지. 불분할 특약, 협의한 분할은 등기해야지 분할의 효력이 단독 소유로 전환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판결에 의한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분할 금지 특약 5년 갱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분할 약정의 등기. 아까 우리가 등기법 보셨지만은 공유자 전원이 등기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 명시는 다시 단독 소유와 공동 소유의 개념으로 두 개로 대비를 해보고, 이건 유효하기 때문에 해지라는 형식을 통해서 지분 이전기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끊었다가 이제 다음 주제 살펴봅니다.